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우주의 탄생부터 지구의 탄생까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과 함께 만들어졌어요. 대폭발이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의 과학이론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게 또한 진실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진실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1600년경에 서기 1600년경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그 과학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태양의 주변을 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대다수의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이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를 미친놈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 빅뱅강 이것도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지구가 돈다, 태양 주위를 돈다고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폴란드의 사람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는 1450년에 태어나서 1550년경에 죽었으니까 유럽에서 처음으로 르네상스가 막 꽃 피우던 시절에 살던 과학자,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 그 다음에 메디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변을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하던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주장이었고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친놈 취급을 당한 거죠. 갈릴레오하고 그 코페르니쿠스가 갈릴레오는 그 다음 세대인 1550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이 사람은 갈릴레오는 이탈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강력히 주장했고 나중에는 뉴턴이 그 만류인력 중력의 이론을 발견하는데 단초가 되는 역학관계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뉴턴의 이론을 근거를 먼저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준 사람이 갈릴레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859년에 위대한 찰스 다윈이 이제 그 자연 선택과 성 선택 등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인간의 선조가 침팬지의 선조와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이 침팬지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종교, 기독교에 세뇌된 상태, 인간이 최고다라는 거죠. 지구상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비해서는 하느님의 그 축복을 받은 최고다. 그 중에서도 뭐 유태인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간의 조상은 뭐 침팬지, 뭐 들쥐 이런 거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조상은 이제 침팬지 위에 쭉 가면 점점 작아져서 들쥐 같은 게 되고 들쥐 같은 게 점점 가면은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인간의 조상은 물고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물고기 이전에 점점 작아져서는 박테리아,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가 인간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를 들은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주류 시민들은 이 완전 미친놈 아니냐, 인간이 어떻게 응? 박테리아 대장균하고 같고 어떻게 인간이 물고기와 같으냐, 인간은 위대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친놈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윈도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 사회에서 그 고립될까봐 조심스럽게 문장을 수정을 하면서 책을 아주 늦게 출판을 했었습니다.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도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갈 때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과학의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 증명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맞고 틀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반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게 되겠습니다.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의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에는 수많은 우주먼지가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먼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수소죠. H. 수소는 다른 원소를 만드는 기초 재료가 되었습니다. 수소로부터 헬륨도 만들어지고 우주의 기본적인 다른 원소들인 산소, 질소, 탄소, 철, 인 등 25개의 기본적인 원소들이 수소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또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은 70% 물 구성인데 물이 뭐냐면 H2O죠. H2O. 물이라는 것은 원자.
수소 2개하고 산소가 합해진 게 물이죠. 그러니까 수소가 이 우주에 가장 많고 가장 흔하다는 겁니다. 지구는 바다가 70%입니다. 바다는 물이거든요. 물은 뭐 H2O, H2O는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이거 물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수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소폭탄을 만들면 상당히 무섭죠.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지금 대기 중에는 질소가 77%, 산소가 21%, 나머지는 아르곤 뭐 이런 다른 기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이산화탄소뿐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CO2죠. CO2는 뭐냐면 탄소 1개, 산소 2개. 그러니까 뭐 수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25억 년 전에 이제 산소가 많이 생기면서 생명체가 번성하게 된 겁니다. 지구의 생명의 시작은 바다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25억 년 전 지구에 산소가 생기기 전에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한 지구의 하늘은 붉고 붉은 색깔이었고 바다도 붉은 색깔이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억 년 전에 산소가 생긴 것은 바닷속에 있는 남조류나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미생물이 진화를 통해서 생겨나서부터 때문입니다. 이 남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은 돌연변이를 이용을 해서 이전에 하지도 않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진화를 하게 돼서 빛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이 태양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태양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몸속의 엽록체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배설물로 산소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속에 가득 찬 산소들은 나중에는 대기 중으로 퍼져나갔고 이것이 이제 드디어 생명체 번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5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이제 캄브리아 얘기죠. 이때 이제 대기 중에 바닷속에 산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생명체가 이산화탄소보다는 산소를 이용할 때 그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이 20배나 증가한다.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할 때는 포도당 한 분자당 ATP를 산소를 이용을 하면은 포도당 한 분자당 에너지인 ATP 3인산 뭐 그거죠. 그거를 38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산소를 이용하지 않은 발효호흡이라든가 뭐 무산소 뭐 어떤 그런 거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에너지인 ATP를 2개밖에 못 만듭니다. 2개하고 38개 거의 한 20배 차이가 날 정도로 산소를 이용을 할 때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2억 5천만 년 전에 그 산소가 많이 늘어났고 5억 5천만 년 전에도 이제 산소가 늘어났고 이때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되었습니다. 고생대는 5억 5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로부터 시작해서 2억 5천만 년 전에 페른기까지를 고생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30년 동안에 개구리라든가 도룡령이라든가 이런 양서류들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양서류의 40%가 최근 30년간에 없어졌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왜 없어졌냐 하면은 개구리는 항암제라든가 심장약이라든가 많은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지구상의 생물의 다양한 종이 없어지는 것이 생태계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지구상의 유전자 다양성이 없어지면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구상의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이든지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고리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이 멸종이 되고 없어진다는 것은 지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종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보다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생겨나면서 수소를 포함한 25개의 기본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우주먼지가 되어서 우주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45억 년 전에 중력의 작용으로 우주먼지들이 한데로 뭉치면서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초신성이라는 큰 별들이 만들어졌고 그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또 다른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거운 원소들은 구리나 주석, 철 뭐 이런 건데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그 무거운 원소들이 없었다면은 지구도 없고 생명체, 인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46억 년 전에 중력의 작용으로 태양계에 있던 우주먼지 별들이
99%가 태양으로 이끌려가서 태양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중력이 세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99%가 태양으로 이제 끌려간 거죠. 그러면서 태양의 구성 분자가 된 거죠. 나머지 이제 잔챙이들이 그 주변을 남아서 떠돌다가 지들끼리 따로 뭉쳐서 행성이 된 거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그래서 지구는 46억 년 전에 중력의 제공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별들이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히면서 부글부글 끓는 화산의 뜨거운 그 고체 덩어리가 된 거죠. 지구 표면은 언제나 끓어오르는 마그마, 그다음에 용암, 또한 그것들이 식어진 시커먼 화강암으로 구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별들이 지구에 계속 부딪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죠. 너무 이제 부딪히니까. 그래서 지구는 생명이 일찍 생겼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기 중에 수증기가 생겼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리면서 지구 표면에 호수, 강, 바다 이런 물이 생겼고 그곳에서 염기성 생물, 산소를 싫어하는 생물인 박테리아가 생긴 거죠. 그 미생물인 박테리아가 바닷속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생명체죠. 이들은 생명 복제가 가능한 나선형 구조의 생명 암호를 간직한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체 탄생의 발단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에 소중한 생명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